기출 쪽에 이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일단 뭐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하는 거 뭐 근의 공식이라든지 근과계 저해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건 일단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되고, 여기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자 1번 보면 절대값 들어간 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 책 처음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은 그냥 이제 항상 낄 거야. 언제나 곱사리를 낄 거야. 즉 1페이지에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제거하는 기본 방법은 범위 나눠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냥 나오고, 안에 있는 게 작으면 이렇게 나와라 만 그대로 지켜서 풀려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절대값 아직 까먹지 않았냐?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냐? 이걸 풀으래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고, 요거는 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너가 알던 2차 방정식에 너가 아는 절대값 합체시켜 놓은 것 뿐이야. 그지? 따라서 얘를 풀 거면 두 가지로 나눠야지. 여기가 양수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간 거 그대로 요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좀 더 보기 좋게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요건 아마 반대일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요 상태면은 요게 양수일 때니까 그냥 뺏겨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1 지워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배운 대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거는 묶어야 되겠네. 대신에 이렇게 찾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꼭 확인. 저 안에 있나? 확인. 둘 다 있네. 그지? 둘 다 있지?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등호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넘어가고. 여기는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얘랑 만나겠네. 자, 그럼 요것도 인수분해 딱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답은 0, 마이너스 1 또는 2.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 자, 둘 다 안 되지 않냐? 2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이거만 정답. 됐나? 네. 즉,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 요거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붙은 거 마찬가지 연습장에다 이렇게 정리 잘 해가지고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그 다음부터지. 보면 2차 방정식 허근 나와 있어. 실은 이 허근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허근이라는 개념 때문에 앞에서 복소수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소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허근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근의 공식이 뭐였어? 근의 공식 쓰면 이제 이거지. 이게 이제 x 생김새잖아. 그리고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 썼지. 자, 근데 판별식은 근의 공식 안에 들어가 있지. 판별식은 바로 요 놈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D는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세 가지를 했거든. 자, 이걸 무슨 경우야? 0보다 큰 경우. 근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건 뭐라 그래? 우리가 중근이라고 그래. 혹은 실근 한 개라고도 뭐 얘기하긴 하지. 맞아?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래? 그냥 근이 없음이라고 했었지. 여태까지는. 맞아?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이건 실은 근이 없는 게
무슨 근이 없냐면 실수인 근이 없는 거야. 봐봐. 판별식 들어간 얘 이 자식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말 그대로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여기에 예를 들어 루트 3 이런 거 들어오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하나씩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인 거잖아. 왜 0이면 중근이다, 근이 한 개다 라고 얘기해? 여기가 0인 거야. 이게 0이면 부호째로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근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딱 한 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건 이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복소수, 허수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거는 바로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경우라고. 그래서 그냥 중3 때는, 중학교 때는 그냥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돼 이러고 말았지만, 이제 알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허수이자 복소수 쪽으로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즉 0보다 작으면 의미하는 바가 많아. 그러니까 그럼 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근인지 정확히 해야지. 실근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근이 실수인 근, 그렇지? 실근이 없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허근은 두 개 존재하는 거지. 허근은 두 개 있는 거지. 즉 예를 들어 어떤 애 근해 공식을 딱 썼어. 근해 공식을 딱 썼더니 2분의 뭐 예를 들어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음수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근이 허수인 근이 있는 거라고. 몇 개? 두 개. 정확히 이걸 보기 좋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근. 맞냐? 네. 즉 이제는 좀 정확하게 이것도 그냥 근 두 개 이러면 안 돼.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네. 됐지? 중근은 뭐 똑같고요. 참고로 이거 알고 있어. 이 중근도 이론상은 실근 두 개인 거야. 실근 두 개인 건데, 실근 두 개인 건데 두 개가 똑같다. 실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 중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에서 다시 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두 개가 달라. 그냥 두 실근이라고 말한 거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한 거랑 약간 달라. 2차 방정, 어떤 2차 방정식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랑 어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랑 말이 달라. 요건 말 그대로 판별식 입장으로는 요거만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이것도 맞지만 등호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야. 얘까지. 그게 이제 문제에서 간혹 요거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중근도 근 두 개다 원래는.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거야. 3, 3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별식에 대한 확장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가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말하던가, 허근은 두 개 있다 이렇게 말하던가. 그래서 그냥 근이 없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이 용어도 다르지. 실근의 뜻이랑 허근의 뜻이 다르지. 이 둘을 합쳐서 말하는 게 그냥 근인 거고. 맞지? 그러니까 자, 이 3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근이 없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근이 없다고? 아니, 허근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판별식이 이제 복소수 개념이 추가되면서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새롭게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 거야. 요 부분이. 나머지는 똑같아. 됐나? 그럼 그 다음 위에 보면 켤레근이라는 개념이, 그 켤레 복소수 그거랑 약간 비슷해. 자, 이 켤레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생긴 걸 잘 봐. 근의 야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요게 2차 방정식 생김새잖아. 인상착이잖아. 근. 뿔마가 어디 붙어 있냐? 루트 앞에 붙어 있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켤레근이라는 개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뭐 많이 봤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2가 x구나. 그지?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근이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 예를 들어. 그럼 일단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3을 x에 넣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생겨. 바로 뭐냐면 한 근이 이렇게 생겼잖아. 2 플러스 루트 3.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즉 얘가 그리면 마치 신발, 말 그대로 저 켤레가 그 신발 켤레 할 때 그 켤레 맞아. 이게 한 근이면 자동방으로 얘도 근이다. 이 개념이 켤레근이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로 쪼개지는 이유가 바로 플러스 붙은 경우, 마이너스 붙은 경우이기 때문인데 그게 루트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근이다. 그럼 당연히 요 루트 3은 여기서 나온 놈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자동으로 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대신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왜? 얘가 근일 때 얘가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요 루트 3이 반드시 여기서 튀어나온 놈이어야 하지. 맞아? 야, 근데 B가 만약에 루트 3일 수도 있잖아. 여기가 루트 3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4야. 그래서 루트 4인데 그건 루트가 뺏겨지니까 2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지. 즉, 이 개념을 쓰려면 조건. 다른 데서는 절대로 루트가 나오면 안 돼. 즉, 조건이 뭐냐면은 요 개수들 있지. 개수는 전부 실수여야 되는, 유리수여야 되는. 됐어? 유리수가 무리수랑 반대로 되는 애잖아.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켤레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럼 얘도 같이 근이겠네를 쓰려면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 즉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A, B, C는 실수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더 정확히 따지면 여기 근의 공식 생긴 걸 보면 A랑 B만 루트만 아니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뭐 실은 여기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거의 보통은 개수를 다 유리수로 줍니다. 어쨌든 저런 조건이 있다라는 건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 됐어. 자.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때 켤레근 써야 되나? 하기 전에 확인부터 해야 돼. 이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고 P랑 Q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는지 문제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되는 거야. 해서 만약에 없으면 켤레근 못 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처음에 했었던 거 이거 한근이니까 X에 집어넣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이제 PQ랑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럼 이제 켤레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의 켤레근은 누구겠냐? 낚였네. 나 순서 바꿨는데 일부러. 켤레근은 뭐가 바뀌는 거야? 루트 앞에 부호 2번씩 한 번 번갈아 붙이는 거잖아. 이런 건 낚시 당하면 안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어디가 바뀌어야 돼? 요게 바뀌어야지. 이거야, 그치?
이런 사소한 낚시 조심하시고. 루트 앞에 있는 게 저 근해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해가지고 짝짝꿍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렇지.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애들이 많이 이렇게 주면 나머지 한 근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순서 바꿔놓으면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고. 어쨌든 따라서 유리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근이 이렇게 딱 잡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P랑 Q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근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문자도 두 개잖아. 그러니까 근이 두 개란 얘기는 얘도 X에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요거 X에 집어넣어서 식 하나를 찾고 요거 집어넣어서 식 두 개를 딱 찾아서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그치?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할 생각을 해봐라. 제곱도 해야 되고 루트도 있으니까 그거 막 연립할 때 좀 짜증날 것 같고 맞아?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래서 훨씬 쉽고 빠르게 푸는 공통 범용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알지? 공식 있잖아. 까먹었냐? 알고 있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공식 있었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였잖아.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맞냐? 쟤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즉 어떻게 이용하냐면 두 근을 알잖아. 즉 두 근을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어. 공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P네, 맞냐? 공식으로 쓰면 P고. 근데 우린 두 근을 알거든. 두 근의 합이잖아. 진짜 더해. 몇이야? 진짜 더하면 루트 3만 지워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냐? 그지? 두 근의 곱은 그러니까 자 정리해서 쓰면 이거지. 저거대로 한번 써보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대로 쓰면은 P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공식대로 쓰면 1분의 Q인데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를 아는 거라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소린지 알지? 무슨 소린지 알겠냐? 그렇지. 두 근의 곱 진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써서 푸는 문제의 켤레근 문제 알고 계시고. 됐지? 조건 꼭 확인해야 돼. 그 다음, 켤레근이 지금 이런 버전이 있고, 이런 버전이 있고, 허근 버전도 있습니다. 즉, 아까처럼 숫자 더하기 무리수, 그렇게 주는 모양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허근 줄 때도 있어. 근데 얘도 원리가 똑같아. 자, i가 튀어나왔잖아. 그치? 그럼 i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루트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죠. i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 나왔겠지. 그럼 여기 뿔만 한 번씩 붙은 걸로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한 근이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거다를 쓸 수 있지. 그지? 근데 당연히 얘도 조건이 필요해. 뭐? 요 i가 반드시 여기서 튀어나온 거여야 되지 막 딴 데서 얘가 알고 보니까 i였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허수가 아닌 실수여야 되지 반드시. 그래서 근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켤레근을 쓸 거면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무슨지 알겠어? 따라서 이렇게 근 두 개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수의 식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요게 켤레근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부호.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해줄 건데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힌트를 찾는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방금 켤레근은 이런 근이 줬으면은 유리수란 조건이 있으면 이런 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그 밑에 마지막 부호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즉 2차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2차 방정식이 문제에 등장했는데 여기서 근의 부호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부호가 뭔지 알지? 양수, 음수.
뭐 한 근이 0보다 크다. 양수란 얘기잖아. 뭐 아니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부호의 언급이 문제에 보인다. 다음 세 가지를 하셔서 힌트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밑에 나와 있지. 저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이 세 가지가 뭔지, 그러니까 메인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뭔지. 판별식, 두근의 합, 저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의 부호를 가지고 얘네 셋으로 힌트를 뽑는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달라. 다 외울 수가 없어.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런 말이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이 음수래. 두 근이 음수래. 그럼 이제 생각해 봐.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0보다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0이어야 되겠어?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야 돼? 이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음수, 부호를 얘기했다는 건 허근은 아니야. 그치? 실근인 거고.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 두 근이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돼 있어? 그냥 두 근이라 돼 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힌트를 하나 딱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이거는 야 두 근이 음수래. 그럼 둘이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서 두 근의 합 써서 0보다 작다. 여기서 또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는 거고. 자, 두 근이 음수야? 그럼 곱하면 양수.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 셋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보고 생각하는 거야. 됐냐? 너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그 세 가지, 조사해야 되는 세 가지가 판별식이랑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아무튼 이것도 부호를 언급한 거야. 맞아? 자, 그럼 한번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부호를 언급했으니까 얘네 세 가지로 힌트를 세 개나 뽑을 수 있는데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어찌해야 돼? 작으면 허근인데요? 그래도 부호가 있잖아. 부호가 있으면 허근은 아니야. 실근인 거야.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아니면 같다? 뭘까? 0보다 커 작아. 자,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나? 그럼 밑에는 볼 필요 없어. 그건 하나의 예시를 써놓은 것 뿐이야. 예시를 써놓은 걸 저걸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보고 너가 생각을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맞아.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두 근이라고만 썼거든 내가.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그럼 써야 되나? 안 써도 된다? 왜? 부호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이라는 게 없어도 부호가 다르면 절대로 같을 수 없지. 맞지? 그럼 이럴 때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중근은 불가능. 따라서 0보다 크다 힌트 하나 딱 뽑아야 돼. 합은 부호가 다른 거 더하면 양수냐 음수냐? 자, 이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지. 그런 경우는 이제 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0보다 작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부호원, 2차 방정식이 나온 상태로 부호를 언급하면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어. 바로 지금 이게 특이한 경우.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으면 실은 판별식은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해도 돼.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살짝 보여줄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 판별식을 하면 틀리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판별식으로 얻은 힌트는 얘한테 먹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하면은 힌트가 이게 나온다. 자, 근데
요걸 하게 되면은 힌트가 이게 나온다는 소리야. 까본 소리냐 하면 다 만족해야 되잖아. 한 놈은 1보다 크거나 같대. 0.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왔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개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요거만 남는 거지, 맞아? 즉 이거만 살아남지. 따라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판별식을 안 해도 돼. 해도 틀리진 않는데 어차피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먹혀 들어가.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요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야.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됐어? 왜 그러냐 하면 살짝 고연을 주자면 판별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판별식이지. 맞냐? 자, 근데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이거 두근의 곱이 음수잖아. 두근의 곱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거든. 맞지? 이게 0보다 작다란 소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AC 입장에서 보면은 야, a분의 c가 0보다 작대. 그럼 a랑 c랑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겠지. 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부호 다른 것끼리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겠네?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요거는 그럼 양수가 되겠네? 자, 그 다음 b제곱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냥 무조건 항상 0보다 크지. 그래서 의미가 없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 2차 방정식이 진짜 할 게 많아. 자주 나오면 또 몰라. 자주 나오지도 않아.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 한번 쭉 정리해볼까?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뭐 있냐? 당연히 제일 기초적으로 처음 배운 게 근의 공식 쓰는 거. 맞아? 두 번째, 일단 중학교 때는 요 정도까지 했지. 그 다음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했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거 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추가된 거야. 네 번째. 뭐 했어 또 지금 우리? 혈렉은 했죠. 혈렉은 개념이 지금 추가된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지금 한 거. 부호 얘기가 추가된 거야. 그리고 더 있어. 이거는 이제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체 야, 문제 푸는데 이제 수능 보면 2차 방정식이 갑자기 튀어나와 있을 텐데,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딱 봤을 때 얘를 해야 되는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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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을 알아야 돼. 근의 공식은 왜 쓸까? 근의 공식으로 뭘 알 수 있어? 근의 공식은 정확히 말하면 x를 직접 구하는 거잖아. 맞지? x를 직접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도 안 쓰고 인수분해해서 x는 하고 구체적으로 x를 구하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내가 문제를 딱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x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그땐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뭐겠냐? 판별식은 x가 뭔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어. 이건 뭘 알 수 있어? x의 근의 종류만 알 수 있지. 종류나 개수 정도만 알 수 있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0개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맞아? 즉 문제를 딱 2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너가 이제 머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려면 x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몇 개인지만 알면 되더라. 그런 문제더라 라고 하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실은 얘랑 얘네들은 다 쓰임새가 비슷해.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냐 하면 추가 힌트 얻을 때 쓰는 애들이야.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계속 얘기했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추가 힌트를 얻을 때 써. 오케이? 그래서 수능에서 혈렉은 관련된 문제, 그냥 혈렉은 개념을 써서 혈렉은으로
시작해서 켤레근으로 끝나는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얘네들은 다 예를 들어 미적분, 미분 문제인데 중간에 켤레근 개념이 끼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야. 즉 힌트를 뽑아낼 때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미분이야. 미분에 네가 나중에 대해서 미분 배우는 미분 문제야. 미분 문제인데 중간에 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쭉 하나 껴 있는데 중간에 뭐 부호 얘기가 나와 있어. 이 2차 방정식에. 그럼 너는 잠시 미분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부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알려준 세 가지 방법으로 힌트를 쫙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미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냐? 힌트 뽑아내는 용도라고 얘네 셋은. 쉽게 말하면 힌트를 뽑아내는 방법을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해준 거야. 부호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로 식을 하나 뽑아야 되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가지고 식을 뽑아야 되고 이 얘기가 되는 거야. 해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럴 수 있지. 나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넘겨봐. 자, 일단 유제 1번, 유제 2번은 절대값 푸는 문제니까 뭐 필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봐. 그냥 간단히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일단 네 눈에 절대값이 눈에 밟혔어. 그럼 풀어야지. 해체해야지. 딱 나눠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작은 경우 나눠야지.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이쁘게 X로 정리도 좀 하고. 연습장에 이런 걸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양수인 경우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그냥 넘겨. 마이너스 4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해가지고 X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 누구야? 얘지. 그건 아니고. 맞아. 또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정리만 잘 해서 차곡차곡 풀어내시면 되는 거야. 됐나? 됐지. 그 다음. 이제 절대값이 하나 붙은 거 말고 두 개씩 붙을 때가 있는데, 뭐 자주 있진 않아요. 2번처럼 이렇게 붙은 경우를 좀 봅시다. 이렇게 양변에 같이 사이좋게 절대값 쓰여진 경우가 있어. 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따져보면, 즉,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고, 얘도 절대값을 뺏기는 경우가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 얘도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 그럼 한번 조합해봐.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등식이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맞지? 절대값을 뺏겼다 치면. 두 번째.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럼 네 개나 풀어야 되나? 쉽겠지만 잘 보면, 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거랑 똑같은 식 아니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날라가잖아. 그 다음 이거랑 똑같은 식 아니야? 즉 필요 없어. 뭐하러 이걸 똑같이 두 번 해? 얘도 이거 두 개나 할 필요 없어. 하나만 하면 돼. 즉 결론. 이렇게 절대값 쓰여진 거는 결국은 별은하고 플러스 세모, 마이너스 세모, 즉 이렇게 빠르게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짱변에 절대값 있으니까 여기도 뿔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그 2번 문제는 별다른 거 아니고요. 요거만 잘 알고 계시면, 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를 정석대로 범위를 나눠서 하려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야. 됐나? 당연히 이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지.
이렇게 나누기는 해야 되겠지, 당연히. 됐나? 그래서 요 2번은 절대값이 2개 붙어 있지만 잽싸게 베낄 수 있는 게 2번. 됐나? 3번은 이것도 연습장 정리 잘해야 돼. 저게 이제 진짜 절대값 2개 가지고 뺏기는 거니까 이거 한번 잘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맞냐? 그러니까 절대값이 2개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는 요게 0보다 크냐 작냐로 범위를 2개로 나누겠지. 맞아? 즉 정리해보면은 이거랑 이거로 나누겠네. 그지? 얘는 요거랑 요거. 그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거랑 요거. 그럼 총 범위가 4개나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수직선에다 표시해보여. 즉 얘는 지금 1 기준으로 요쪽이냐 요쪽이냐로 나눈 거지. 얘는 3 기준으로 여기냐 여기냐 나눈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는 영역을 3군데만 나누면 돼.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 3보다 클 때 3가지만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쌍절대값을 풀려면 지금처럼 범위를 3개를 나눠야 된다. 즉 연습장에 또 마찬가지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있으면 그냥 괜히 식으로 이렇게 하려다 틀리지 말고 이렇게 2개 나와 있으면 그냥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처럼 수직선 하나만 그려. 딱 그려서 경계, 얘가 지금 부호 바뀌는 지점이 1이지. 이건 3이고 딱 찍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찍어서 번호로 영역 표시를 해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얘는 지금 3개로 나눠야 되네 하고 정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영역은 이제 그림 보고 하면 되잖아. 1번은 1보다 작은 쪽. 맞냐? 쭉 푸는 거지. 대신 생각은 잘해야 돼. 1보다 작지? 그럼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1보다 작은 거 예시를 들어보면 되지. 뭐 0 같은 거 넣어본다던가. 0 집어넣어보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고. 더하기. 여기도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지. 됐나? 그럼 이거 뭐 2차식도 아니네. 1차식이니까 넘겨서 푸시면 되고. 답 나왔으면 요거랑 확인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1과 3 사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3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고. 그럼 요 안에 있는 중간에 한 2 정도 생각해가지고 넣어봐. 여기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쟤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여기는 양수지? 그럼 여기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여기 3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로 하면 3보다 큰 거 뭐 4, 5 이런 거 해보면 음수. 여기도 음수 맞냐? 둘 다 음수니까 얘는 둘 다 부호 바꿔야 돼. 됐지? 정리를 잘해서 푸셔야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옆에. 4번.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것을 고르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그지?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지금 4번에서 물어본 거는 허근 찾으라 그랬어. 맞지? 허근 있는 거 찾으라 그랬어. 맞지? 그럼 이제 네가 이제 요거 봐봐. 여기서 뭘 써야 되겠냐? 근의 공식 써야 돼? 근의 공식 써서 직접 근을 구해서 허근인지 봐야 돼? 뭐 하면 돼? 요거지. 따라서 4번은 한별식만 활용해서 빠르게 허근이 아닌지 찾아서 답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
그렇지? 아, 그리고 참고로 4번에 보기 4번하고 보기 5번이 똑같으니까 한번 참고해라. 그냥 하나야. 4, 5번은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유제 5번은 또 절대값 붙은 거지? 절대값 붙은 거지? 요거는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한번 혼자서 잘 범위 나눠서 해봐. 뒤로 넘어가. 그 다음 유제 6번 봐봐. 그러니까 6번을 보면은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그러니까 6번을 잘 보면은 생각을 해야 돼. 근이 생김새를 지금 다 찾아야 되는 거지. 맞지? 보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판별식만 쓴다던가 아니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켤레근 얘기는 있지도 않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냐? 안 나와. 6번 문제는 지금 근을 직접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써야지. 맞아? 왜? 6번은 지금 진짜 근 생겨먹은 걸 진짜 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됐나? 됐고. 자, 그럼 이제 7번. 자, 7번을 딱 보면 나와 있잖아. 2차 방정식. 한 실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가 한 실근을 요딴 모양으로 줬네? 를 보면서 바로 얘가 떠올라야 돼, 켤레근이. 그러면서 조건 찾아야지. 바로 켤레근 따라서 남은 거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안 되고 조건 찾아. 유리수 맞냐? 유리수고. 유리수. 요 M 있네, 요 M. 요 M 유리수란 말 있나 하고 찾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요거다 하고 짝짝꿍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힌트를 뽑는 방법은 뭐야? 지금 여기서 우리 이걸로 M을 구할 수 있겠네.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되겠네. 저 자리는 두 근의 합자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면 추가 힌트 얻는 용도라고 한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야. 추가 힌트를 얻기 위한 거야.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공식으로 쓰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플러스 M이겠네. 됐어? 근데 두 근을 아니까 이제 직접 덧셈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을 알잖아. 따라서 M은 2. 됐냐? 아까 말이 뭐냐면 잘 봐. 지금은 그냥 켤레근 써서 그냥 답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이제 이 과정이 섞여서 요걸 답이 아니라 힌트로 가지고 이제 다른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다 힌트 찾는 과정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가 힌트를 얻을 때 많이 쓰는 것들이야. 됐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냥 딱 눈치 까야 돼. 이거 딱 보자마자 켤레근 생각나야 돼. 됐어? 그 다음, 그럼 밑에 거는 이제 8번 똑같은 거지. 자, 유리수란 말. 처음부터 유리수라는 개수가 유리수라고 처음부터 던져놨네. 그죠? 8번 개수가 유리수라고 처음부터 던져놔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놈의 근 준 것 좀 봐. 이 근 준 모양 좀 봐.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지금은 배운 직후니까 날 기억을 하겠지만 나중에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바로 나머지 한 근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상태면 이 세팅이면 근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죠. A랑 B 다 구할 수 있지. 자, 한번 해볼까? 두 근의 합 공식으로 쓰면 A 맞냐?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B 맞냐? 근데 두 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 진짜 넣어서 더하기 하면 A가 나오는 것이고 두 근의 곱 얘네들이 곱하면 나오는 거야. 됐죠? 간단하죠?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도 필요 없어. 자, 넘겨서 9번 똑같은 문제다. 9번 똑같은 문제야. 다만 이제 허근으로 줬을 텐데 하는 행위는 똑같지. 즉 9번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한 근을 이렇게 줬잖아. 그럼 얘는 이제 허근, 켤레근, 허근의 켤레근 그 개념을 써야 되니까 찾아야 되는 조건은 실수. 실수란 말 있어?
있네. 그럼 걔는 마찬가지로 남은 한글은 그럼 이거겠네. 그럼 또 요거 두 개 가지고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 A와 B를 구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10번. 즉 10번. 얘도 보면 한 근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2 하면 안 돼. 무조건 보자마자 일단 루트가 들어간 그 켤레근 개념이지. 그럼 필요한 조건은 유리수야. 맞아? 유리수라는 말. 자, 일단 이 새끼는 대놓고 무리수고 요 A 유리수라는 말 있냐? 없어. 그럼 얘는 켤레근 1 플러스 루트 2다 하면 안 돼. 그럼 뭐 할 수 있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해야지. 원래 어떤 방정식에 한 근 알려주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 집어넣기 아니었냐? 얘는 집어넣어야지. 어쩔 수 없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얘는 켤레근을 쓰는 것처럼 줬지만 페이크지. 그냥 가장 기본 개념으로 한 근 알려준 거는 x값 알려주는 거니까 x에다 집어넣어서 이거 잘 계산해서 A를 구하셔야 돼요. 어쨌든 문자 하나 있는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거 전개 잘 해가지고 넘겨서 A를 구하셔야 된다는 소리지. 됐어?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11, 12번 하면 끝. 저게 이제 마지막 요거. 부호. 즉 11번.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이거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를 주의 깊게 잘 보시면 부호 얘기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 맞냐? 그지? x제곱 4x 2p. 자, 같은 부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문제 푸는데 이런 줄, 한 줄을 딱 발견하면 너는 여기서 힌트를 쫙 뽑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부호 언급했으니까 이 개념을 생각해서 지금 우린 여기에서 힌트 찾을 방법이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 두근의 고 이렇게 세 가지로 힌트를 세 개를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딱 이 세팅까지는 기억을 네가 하고 있어야지. 이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이제 이거 보고 생각해야지. 부호가 똑같다 그랬고, 그지? 야, 명확히 써있네. 서로 다른 두 실근 써있네. 맞냐?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겠네. 맞아? 좋아. 그럼 이제 실행. 판별식 씁시다. 자, 짝수 판별식 씁시다. 짝수잖아. 싸니까 판별식 반 땡하면 2가 되고,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을 진짜 써서 얘가 0보다 크다. 됐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면 P는 2보다 작다 하고 이렇게 이 힌트를 얻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다음 두근의 합. 같은 부호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 그럼 따라서 지금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기 보면 두근의 합은 안 해. 야, 두근의 합은 얘는 지금 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한 걸 그냥 알려줬네. 맞냐? 두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로 공식 쓰면 마이너스 4잖아. 그지?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야? 야, 같은 부호에 두 놈 더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나왔어. 이놈들 부호가 나왔네. 부호가 뭐겠어? 여기에서 두근의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아는 거고. 이것도 나름 힌트 찾은 거지. 자, 그 다음 곱은? 같은 부호니까 곱하면 양수겠네. 맞아? 자, 그럼 두근의 곱이 양수다 하셔야지. 두근의 곱 A분의 C지. A분의 C는 2P네. 이거 0보다 크다. 따라서 P는 0보다 크다라고 지금 힌트를 얘랑 얘 두 개를 얻은 거야. 맞냐? 자, 합칠 수 있겠네.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니까 하나로 합치면은 결국 P의 최종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따라서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부호액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한 개념으로 이렇게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었으니까 답은 뭐냐? 정수 P 구하래. 정수. 야, 얘는 정수 하나밖에 없네. 1. 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니까 여기서 끝난 거고. 됐죠? 마지막 12번.
12번도 금방 할 수 있겠나? 12번. 자, 12번도 부호 언급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12번이 그거 아니야. 아까 부호 언급에 특이한 경우 있다 그랬어. 특이한 경우가 뭐였어? 부호할 때 원래 이렇게 판별식도 해야 되고 두근의 합도 해야 되고 두근의 곱도 해야 되고 이런데 특이한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냐?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얘가 지금 딱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맞아? 그렇지? 그러면 편하게 아까 알려준 원리로 판별식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요. 부호가 다르다 돼 있잖아. 즉 판별식은 할 필요 없다 그랬고, 맞지? 두근의 합은 당연히 부호만 다르다 가지고는 알 수 없고 결국 얘만 하면 되는 거야.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지. 맞냐? 그래서 얘가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지. 끝. 부호가 다르다. 아,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답은 아마 4번이 되겠네. 맞냐? 해서 지금처럼, 즉 지금 2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을 때 목근의 공식 x를 직접 구할 때 쓰는 거고, 판별식은 종류 개수할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나 켤레근이나 부호들은 다 지금처럼 어떤 추가 힌트를 뽑아내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동 조건 있잖아. 켤레근을 쓰는 조건. 딱 아까 그 모양. 맞냐? 부호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부호가 그 문제 부호가 어쩌다 말이 그냥 대놓고 나오고, 그지? 맞죠? 그런 걸 잘 보고 힌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러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좀 자세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막 그래. 이게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 수능 기준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지 아예 안 나온다고는 안 했어. 즉 가끔 꼽사를 낄 수 있어. 근데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내용들로만 추린 거야. 이것도 이제 물론 이 개념 가지고 1학년 때 내신 때로 돌아가 보면 이거 가지고 막 문제 유형 겁나 많고 막 그래. 딱 필요한 것만 갖다 옮겨서 여기까지만 한 거니까 일단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지?